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6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합니다.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표본 공간을 다음과 같이 1부터 6까지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은 사건이라 하는데요. 짝수가 일어나는 사건, 소수가 나타나는 사건, 가장 작은 수가 나타나는 사건이 되겠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 합니다. 1이 나타나는 사건, 2가 나타나는 사건, 3, 4, 5, 6 이렇게 나타나는 사건을 각각 근원 사건이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 하며, 이는 결국 표본 공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하며 공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대하여 앞면이 나오는 사건 A,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근원 사건, 그리고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과 같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앞면이 3개가 나오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사건, 공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에서 표본 공간에 대하여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 여기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또는 B, 그러면 A, B의 합집합은 1, 2, 3,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겠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 하고, A와 B가 동시에, 그래서 A, B의 교집합 3과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됩니다. 이 전체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 A와 집합 B를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를 통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합사건은 A, B의 합집합 1, 2, 3, 5가 되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곱사건은 A, B의 교집합인 3과 5를 원소로 한 집합이 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를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두 사건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이를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A의 여사건, A의 여집합은 결국 3, 5,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를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정육면체 모양의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합이 6일 확률은, 표본 공간은 결국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고요. 이때 눈의 합이 6이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5가지가 되므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36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완성품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이와 같은 주사위 모양에서 확률을 구한다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므로 수학적 확률로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얻어낸 상대 도수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이라 하자.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 n분의 R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공장에서 한 달 동안 5,100개의 제품을 만들면 불량품이 153개이고 B공장에서 한 달 동안 4,900개의 제품을 만들면 불량품이 197개이다. 이 회사 전체가 만들어낸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이 확률은 통계적 확률로 구해야 하고요. 총 생산 개수 10,000개에서 불량품이 350개,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200분의 7 또는 0.035가 됩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에 대하여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 1 이하가 됩니다.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확률이 1이 되고요.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 확률은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면 1번 12의 약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되기 때문에 확률은 6분의 5가 됩니다. 짝수 또는 홀수가 나올 확률은 1부터 6까지 모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전 사건에 대한 확률이므로 1이 됩니다. 3번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없기 때문에 확률은 0이 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이에 대하여 표본 공간 전체의 원소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좌변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이는 사건 A의 확률 더하기 사건 B의 확률,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뺐을 때의 값과 같게 됩니다. 이번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 즉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때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양쪽을 표본 공간 S 전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먼저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사건 A, 사건 B, 그리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렇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공식에 의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3분의 1을 빼서 3분의 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사건 A, 사건 B,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는 공집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건 A와 사건 B는 배반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 공식에 의해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2분의 1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1을 더해서 6분의 5가 됩니다. 사건 A의 여사건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 둘은 배반 사건이 됩니다.
두 배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는 결국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같겠죠. 그래서 1이 되기 때문에 사건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사건 A의 확률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의 문장 안에 적어도 뭐뭐인 사건, 뭐뭐 이상인 사건 등의 확률을 구할 때는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흰 공 5개, 검은 공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면 적어도 하나가 흰 공, 그러면 이에 대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7이 되고 연속해서 검은 공이 나와야 하니까 11분의 6이 되겠죠. 이를 곱했을 때 22분의 7.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1-22분의 7. 그래서 22분의 15가 됩니다. 0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다. 섞여있는 8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 할 때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는 먼저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사건 A는 1357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사건 B는 123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를 벤 다이어그램에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 그렇다면 배반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이는 곧 0과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 4개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3명, 총 7명의 가족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일렬로 설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고 부모가 이웃하게 설 확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로 묶고 부모도 하나로 묶고 자녀 3명. 그러면 5을 5으로 나열하니까 5팩토리알이 되겠죠.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리바꿈하는 가지수 2팩토리알과 부모가 자리바꿈할 수 있는 가지수 2팩토리알을 곱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총 경우의 수는 즉 7명을 7명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21분의 2가 됩니다. 2번 부모 사이에 자녀 3명이 설 경우 그럼 부모 사이에 자녀 3명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로 놓는다면 3을 셋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부모가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것이 2팩토리알, 자녀 3명이 자리바꿈할 수 있는 것이 3팩토리알이 되므로 이를 곱해서 나타내주고 총 경우의 수 7명을 7명 나열하니까 7팩토리알, 그래서 확률은 70분의 1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육등분한 직사각형 모양의 각 영역에 파란색과 노란색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칠할 때 그림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을 칠할 확률은 먼저 이 직육면체 6개의 위치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즉 총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는 먼저 원순열을 기반으로 6-1 팩토리알, 즉 5팩토리알에서 대칭선이 다음과 같이 하나가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영역이 되고 한쪽 영역에서 서로 다른 위치는 다음과 같이 3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면 총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다음 위치에 파란색과 노란색을 칠할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4개의 영역은 서로 다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4개의 색을 4개의 영역에 칠하는 가지수, 그래서 4팩토리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파란색과 노란색을 칠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우에서 4팩토리알의 비율, 그래서 15분의 1이 됩니다. 1, 2, 3,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6의 배수일 확률은
먼저 서로 다른 세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기 때문에 3파이 4, 즉 3의 4제곱 81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6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먼저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가 짝수가 돼야 되겠죠? 짝수는 2밖에 없기 때문에 1의 자리는 반드시 2가 와야 되고요. 나머지 세 자리에 1, 2, 3을 중복을 허용하여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하므로 이 네 자리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6일 때와 9일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먼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인 경우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1, 2. 그래서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데 1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두 개니까 결국 3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일 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3, 3으로 나오는 경우와 2, 2, 3으로 나오는 경우, 즉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중복되는 게 각각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앞의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두 가지 경우니까 곱하기 2, 그래서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6의 배수일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우의 수에서 이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9분의 1이 됩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28분의 5이다. 주머니 안에 있는 흰 공의 개수는 먼저 8개의 공 중에서 공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8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쉬운 6가지가 되고요. 이때 흰공의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흰공 x개 중에서 흰공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x 컨비네이션 3. 그래서 3팩토리얼 분의 x 곱하기 x-1, x-2가 됩니다. 문제에서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 28분의 5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8개의 공 중 공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에서 흰공 3개가 뽑는 경우의 수의 확률로 다음과 같이 구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x, x-1, x-2가 되고요. 이때 양변에 12를 곱하게 되면 x의 x-1, x-2는 60이 됩니다. 이를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x, x-1, x-2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60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것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6개를 살 때 2가지 아이스크림만 사게 될 확률은 서로 다른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사야 하니까 이는 중복 조합이 되고요. 그래서 4H6 그러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6이 되겠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6 이는 9 컨비네이션 3이고 이는 3 팩토리얼 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84가 됩니다. 여기서 두 종류 아이스크림만 사게 될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두 종류 아이스크림을 6개 사기 위해서는 먼저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 2종류를 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때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 중 6개를 택할 때 각각 1개 이상씩 뽑아야 되겠죠. 먼저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 2종류를 택하는 것은 4 컨비네이션 2 그래서 6가지가 되고 이때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6개를 택할 때 각각 1개 이상씩이니까 먼저 1개 선택한 다음 두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2H4 그러면 이는 5 컨비네이션 4가 되기 때문에 이는 5 컨비네이션 1과 같으므로 5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 6개를 살 때 2가지의 아이스크림만 살 경우의 수는 결국 6 곱하기 5, 30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스크림만 사게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우의 수 84에서 30, 그래서 14분의 5가 됩니다.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가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 x가 4일 때의 확률은 먼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상을 한번 나타내 보면 900, 810에서 009까지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x, y, z를 중복을 허락하여 9번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중복 조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9번 택하니까 3H9가 되겠죠. 이는 3 플러스 9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9가 되므로 11 컨비네이션 9, 11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래서 55가 됩니다. 여기서 x가 4일 때 그러면 순서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05에서 450까지 그렇다면 y와 z 이를 중복을 허락하여 5번 더 택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2H5가 되므로 2 플러스 5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5 그래서 6 컨비네이션이니까 6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럼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55분의 6이 됩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하여 10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분의 1의 확률로 모두 검은 공이었다.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문제에서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렇다면 먼저 10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검은 공 n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10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2가 2 팩토리얼 분의 10 곱하기 9. 검은 공 n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그렇다면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총 경우의 수에서 검은 공 n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는 10 컨비네이션 2분의 n 컨비네이션 2 그래서 90분의 n의 n-1 양변을 90을 곱해주게 되면 n의 n-1이 30이 되겠죠. 전개를 해서 풀면 n이 6 또는 마이너스 5니까 결국 검은 공의 개수가 6개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흰 공의 개수는 10개에서 6개를 뺀 4개가 됩니다. 다음 표는 어느 지역 1년 중 강수량과 일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내일 비가 온다면 강수량이 20mm 이상 40mm 미만일 확률은 이때 구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 확률을 통해 상대 도수로 구하면 됩니다. 20mm 이상 40mm 미만인 일수는 18 플러스 2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365분의 40 그래서 73분의 8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원 모양의 양궁 관역이 있다. 활을 한 번 쏠 때 10점에 맞을 확률은 7점에 맞을 확률의 몇 배인가? 이와 같이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비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 공간 영역 넓이 S의 크기에서 영역 A의 크기의 비율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3, 6, 9, 12, 15, 즉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반지름 3을 R로 놓는다면 10점 영역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7점 영역의 넓이는 두 원의 넓이의 차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반지름 4R에 대하여 3R의 차만큼 그래서 파이 4R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3R의 제곱을 해준다면 이는 결국 7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의 비가 바로 이 확률의 차이가 되므로 결국 7분의 1배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갑이 맞출 확률이 0.65, 을이 맞출 확률을 0.85, 갑 또는 을이 맞출 확률을 0.96일 때 갑과 을이 모두 맞출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B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 A,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값이 맞출 확률을 A의 확률, 을이 맞출 확률을 B의 확률, 값 또는 을이 맞출 확률을 A, B의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물어본 값, 을이 모두 맞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죠.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0.54가 됩니다. 교실 안에 남학생 7명, 여학생이 5명이 있다. 쉬는 시간에 8명의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고 남아있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남아있을 확률을 구하면 먼저 12명 중 4명을 뽑는 경우의 수, 즉 12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여기서 4명 중 여학생이 많을 사건은 여학생 4명인 경우와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인 경우, 즉 두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학생 4명을 뽑을 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2 컨비네이션 4분의 5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그래서 99분의 1이 되고요. 여학생 3명을 뽑는 가지수는 5 컨비네이션 3이고 남학생 1명을 뽑는 가지수는 7 컨비네이션 1이 되기 때문에 1을 곱하고 12 컨비네이션 4로 나누게 되면 이 확률은 99분의 14가 됩니다. 여기서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 즉 두 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 사건에 대한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즉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값이 되므로 여학생이 많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99분의 1 더하기 99분의 14, 그래서 33분의 5가 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이 7분의 6, A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14분의 5일 때 B의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먼저 여집합의 확률 공식을 이용해야 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를 묶어서 전체 여집합, 즉 A,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의 확률이 되겠죠. 이는 여집합의 확률 공식을 따라 1-A, B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고 이것이 7분의 6. 그렇기 때문에 A, B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7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되고요.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결국 14분의 5가 되고 이를 통해서 B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즉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4분의 9가 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의 각 영역에 해당되는 확률을 나타내 본다면 A, B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확률은 7분의 1, B에 대한 A의 차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의 확률은 14분의 9. 그렇기 때문에 B집합의 확률은 14분의 11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B의 여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4분의 3이 됩니다. 12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A개 있다. 이 중에 연속하여 2개를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 22분의 15라 한다.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적어도 1개가 당첨될 확률을 PA로 놓는다면 이것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당첨이 안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가지수에 대하여 당첨이 안 될 확률이 되기 때문에 12 컨비네이션 2분의 12-A개가 당첨 제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2-A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그러면 두 여사건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확률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대입해서 A의 여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리고 이는 1-22분의 15로 계산되고요.
자, 12 컨비네이션 2, 12-a 컨비네이션 2가 되기 때문에 이는 12 곱하기 11분의 12-a, 11-a의 곱으로 나타내 주게 되고요. 그 값이 결국 22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리를 했을 때 그리고 이항을 해서 나타내 주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는 5 또는 18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첨 제비는 12개를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당첨 제비 A는 5가 됩니다.